저는 지난 주말에도 사부작 또 돌아다니고 왔습니다. 이번엔 전주에서 출발해서 광주로 가던 중이었는데요. 중간에 담양에 잠깐 들렀다가 아주 시원한 여름 풍경을 만나고 왔어요. 바로 관방재림 이야기입니다. 사실 원래 목적지는 담양하면 제일 유명한 중록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근처에 거의 다 왔을 때쯤 차창 밖으로 물줄기가 아주 시원하게 뿜어져 나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사이를 아이들이 깔깔거리면서 뛰어다니는데 어찌나 즐거워 보이던지 홀린 듯이 목적지를 바꿔버렸습니다. 일단 주차부터 해야 하니까 가장 가까운 국수거리 주차장이나 관방재림 공영주차장으로 가봤는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우리는 일단 전기차 충전도 해야 하니까 다시 검색을 해보고 담양군청 뒤편 공영주차장에 차를 댔습니다. 공간도 아주 넓었고요. 분수대까지는 걸어서 약 10분 정도 걸렸어요. 주말에 좀 널널하게 주차하고 싶다면 여기 이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주차를 하고 쭉 직진하면 국수거리가 나오고요. 그 건너편이 관방재림인데요. 우리는 담양 여행은 거의 초보나 다름없다 보니까 순간 방향을 잃고 분수대를 찾겠다고 국수거리 쪽으로 무작정 돌진을 했어요. 참 좌충우돌이었던 게 하필 그때 소나기까지 세차게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비를 맞으면서 걷는 이 숲길 산책로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수백 년 된 나무들이 얼마나 빽빽하게 우거져 있는지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도 머리 위로 빗방울이 세차게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나무들이 커다란 우산이 되어준 건데 참 신기하고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헤매다가 다시 국수거리 초입으로 되돌아오는 길에 담양시장 골목을 지나갔거든요. 근데 여기가 참 뜻밖의 수확이었어요. 약간 일본의 조용한 소도시 골목을 걷는 듯한 분위기도 나고요. 화려하진 않지만 사람 사는 냄새가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풍경이었습니다. 예쁘게 꾸미려고 정성은 들였는데 어딘가 살짝 어설픈 느낌? 그 서툰 모습이 오히려 더 매력적인 골목이었는데요. 골목을 빠져나오니까 거짓말처럼 10분 만에 소나기가 딱 그치고 파란 하늘이 나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목적지였던 바닥분수 광장에 도착한 거죠. 아이들은 비가 오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물놀이 선매경에 빠져 있더라고요. 아까 처음 봤을 때보다는 좀 숫자가 줄어들긴 했지만요. 바닥에서 물줄기가 한 2m나 되는 높이로 막 솟구치는데 그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막 뛰어들어가서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러다 문득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도 어릴 때 엄마 아빠 손잡고 이런 분수대나 수영장에 놀러 간 적이 있었나 하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어릴 적 여름은 온통 부모님이랑 텐트 들고 계곡으로 바다로 놀러 갔던 기억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싫었는지 몰라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편할걸. 그 시절엔 코펠 같은 게 흔치 않아서 엄마는 집에서 수전 냄비까지 다 챙기셨거든요. 진짜 이삿짐 수준이었죠. 그런데 참 인생은 모를 일이에요. 그렇게 투덜대던 아이가 자라서 이제는 이렇게 혼자서도 뻘뻘거리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반 여행가가 됐답니다. 하여간 여기 바닥분수는 중록원 바로 길 건너편에 있어요. 그래서 중록원 구경하셨다가 바로 길 건너와서 놀기 딱 좋아요. 거대한 나무 그늘이 있어서 햇볕도 가려주고요. 부모님들은 근처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 노는 거 지켜보기도 좋고요. 웬만한 워터파크 부럽지 않았어요. 담양 가실 때 아이들 물놀이 옷이랑 수건 같은 준비물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수대 옆으로 영산강을 따라 길게 이어지는 시원한 숲길이 바로 관방재림입니다. 조선 인조 때인 1648년에 홍수를 막으려고 영산강변에 둑을 쌓고 나무를 심은 것이래요. 지금은 천연 기념물로 지정될 만큼 수백 년 된 거대한 나무들이 약 2km나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강을 가로지르는 돌다리를 한번 건너봤어요. 어린아이도 충분히 건널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돌들이 이어져 있는데 사실 돌다리라기보단 바위다리라는 말이 더 어울릴 정도로 큼직합니다.
다리 한가운데 멈춰서서 영산강을 바라보는데 풍경이 끝없이 펼쳐지는 게 정말 예쁘더라고요. 강물은 유유히 흐르고 저 멀리에선 아이들 웃음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오는데 방금 저희가 길 헤매면서 걸어왔던 국수거리랑 육교도 멀리서 보니까 참 예뻤어요. 다리를 건너고 나니까 관방재림의 진짜 매력이 더 잘 느껴졌어요. 거대한 고목들 아래에 넓은 평상들이 쭉 놓여 있는데 어떤 가족은 진짜 우리 집 안방 앞마당처럼 편하게 누워서 드라마도 보고 깔깔거리고 웃고 계시더라고요. 나도 돗자리 깔고 눕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다시 후두둑 떨어지는 소나기도 커다란 나무들이 완벽하게 막아주는 참 멋진 곳이에요. 아, 담양에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숲길을 매일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 단골 생각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왔는데 담양 국수거리를 안 가볼 수 없잖아요. 사실 저희는 담양 오기 전에 전주에서 이미 100년 전통 맛집 짜장면을 배부르게 먹고 왔던 터라 점심으로 먹으려던 국수를 놓쳐버렸어요. 그래도 국수거리를 쭉 걸어봤는데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영산강 바라보며 국수를 먹는 시스템인데 강변뷰 카페는 많이 봤어도 강변뷰 국수집은 처음이라 좀 신선했어요. 시원한 강바람 맞으면서 국수 드시는 분들이 은근히 부럽기도 하고요. 주차장이나 국수거리 쪽에 차를 대면 영산강 오리배 선착장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선착장을 직접 찾지 못했지만 영산강을 유유히 떠다니는 오리배들을 보니까 저거 타고 싶더라고요. 강바람 솔솔 불어오는 푸른 풀밭 바라보면서 타는 오리배. 상상만 해도 기분 좋지 않나요? 데이트 코스로는 이만한 게 없을 것 같은데 페달 밟는 사람은 아무래도 다리가 터질 듯이 힘들겠죠? 주차장으로 다시 돌아오기 전에 저희는 미리 치매든 카페에 들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내부 분위기가 정말 독특하더라고요. 무슨 영화 세트장 같기도 하고 예술가 작업실 같기도 한데 테이블마다 분위기가 달라서 자유분방한 멋이 있는 곳이었어요. 커피를 주문하면서 사장님이랑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글쎄 부산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카페를 하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부산 사람이라 그런지 타지에서 고향분 만난 게 어찌나 반갑던지요. 여행지에서 만나는 이런 예상치 못한 인연은 참 좋은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참 우연에 우연히 겹친 여행이었던 것 같고 지난 어린 시절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다정한 시간이었습니다. 둘다리를 펄짝펄짝 뛰어 건너고 물고기 보면서 신나하던 아이들의 모습도 아직 기억에 남는데요. 수백 년 된 나무들이 만든 관방재림 숲길은 한여름에도 참 시원했습니다. 올여름 시원하게 가볼 만한 곳 찾으신다면 담양 관방재림 한번 다녀와 보시는 거 어떨까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제가 다녀와 보면 좋겠다 싶은 여행지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사부작 다녀오겠습니다.